중국도 위험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2023년입니다. 2월에 중국 수출 감소율이에요. 마이너스 6.8%입니다. 와우. 중국의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 경제의 침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더 심각한 것은요. 미중 충돌 때문에 지금 중국이 수출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도 봐야 되고요. 더욱이나 신냉전 구도는요. 미중 충돌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도 중국이 발을 뻗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6.8%가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실제도 보면 말입니다. 1월에는 8.3%, 작년 12월에는 9.9%까지 줄어들고요. 11월에도 9%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10월에 0.3% 이후로 지금 벌써 말입니다. 5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5개월째. 중국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가 행진이 될까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계속 떨어지거든요. 저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 이게 중국이 심상치 않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적어도 말입니다. 이게 1,000원 기록해야 되거든요. 1,000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24일 현재 908.35입니다. 908.35. 이게 1,000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908.35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이게 중국의 수출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니까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3월 초순보다가 조금 낮기는 해요. 904에서 908까지 올라갔으니까 조금 낮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국 수출이 꼬꾸라지니까 대중 수출도 엄청나게 꼬꾸라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말입니다. 작년 10월에 중국이 수출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니까 대중 수출은 마이너스 15.7%가 떨어졌거든요. 올 1월에는요. 중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8.3%가 줄어드니까 한국의 수출이 31.5%가 줄어들었고요. 게다가 2월에는요. 마이너스 6.8%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24.2%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앞으로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말입니다. 1월에 31.4%인데 2월에 24.2% 좋아지는 것 아니냐.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3%에서 마이너스 6.8% 좋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월에는 중국은 춘절이 있었고요. 대한민국은 설날이 있었습니다. 2월에는 지금 설날이 없고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작년 대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착시 효과가 있다. 설날이 2월에 있던 게 1월로 돌아가서 착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문제는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분기별 수출 증감률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잖아요. 전망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2023년 1분기가 마이너스 5.2%고요. 2분기가 마이너스 3.9%, 3분기가 마이너스 4.6%입니다. 4분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1.5%예요. 게다가 2024년 1분기나 2분기도 3% 수준 증가율에 그칩니다.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이제 중국은 정점이 지나서 이게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저는 중국의 수출이 반드시 말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드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수출은 예전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요. 내수 위주로 경제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올해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수에 어떻게 진작을 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수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한 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1월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이 3월이 넘어가서 이제 며칠 후만 4월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제 중국을 의지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반중 정서가 있어서 중국이 대한민국의 수출을 막아서 줄어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국 경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을 수입을 덜 한다는 뜻이고요. 대한민국 수출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지금 2월 주요 지역별 수출액 증감률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중국에는 24.2%가 줄어들면서 9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미국은 16.2%가 늘어났습니다. 90억 달러로 늘었고요. 아세안은 16.1%가 줄어들면서 84억 6천만 달러가 됐고요. EU는 13.2%가 늘어나면서 62억 달러가 됐습니다. 일본은요. 이게 4.9%가 줄어들어서 23.6% 23억 6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4대 시장 중에 중국 시장이 가장 나쁘고요. 그다음이 아세안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과의 유대관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아마 그래프에서도 드실 거예요. 이제는요 중국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은요 오히려 독을 품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중국은요 신냉전 체제가 되면서 말입니다. 이제 한국을 위시한 일본, 미국, 유럽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제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호주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몰락은 더 빨리 커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꼭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제가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 이유는요. 반드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렇게 준비하세요 하는 방법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현대기아차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대기아차는요. 중국의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5%요. 지금 실제로 보면 5%는 굉장히 낮죠. 실제로 5%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이 없어도 현대기아차는요 684만 7천 대를 팔아가면서 세계 2위, 3위죠.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최악의 상황에서 뚫고 나가는 그 힘,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 수출이 배워야 될 그런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꼭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 말은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쌓아왔는지 현대자동차처럼 준비하면 우리 국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1위가 북미입니다. 북미가 26.4%로 현대자동차는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80만 8천 대를 팔았고요. 유럽에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 16.3%를 차지하고요. 111만 7천 대를 팔았습니다. 인도도 11.8%입니다. 81만 대를 팔았습니다. 물론 국내는 많이 팔았죠. 18% 비중으로 123만 대를 팔았으니까 2위죠. 2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요.
국내 시장과 동시에 지금 북미나 혹은 유럽이나 혹은 인도 시장이나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나 저는 이렇게 연계시켜서 다변화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믿고 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믿고 있다가는 그야말로 폭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저는 자주 해요. 게다가 정부의 정책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이 늘어나고 유럽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자유연대, 민주주의 국가끼리의 어떤 연대, 신냉전 체제에서 자유연대에 우리가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힘을 내서 말입니다. 이 독재 정권들하고 독재 연대하고 싸우는 것 반드시 저는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어떤 이 대중국 탈출 노력 그러면서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로 부상하는 것 반드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산업에서도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